278페이지, 프린트는 39페이지. 35페이지 분포중 수요를 보시면 장거리 충전 선로나 주파수가 높은 통신 선로 등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나 신호 등을 임의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RLCD가 선로를 따라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회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포중 수요로는 장거리 충전 선로의 해석에서 저희가 사용합니다. 혹은 방금 펜에서 얘기한 것처럼 높은 주파수가 가고 있는 즉 고주파 통신 선로에서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으니까요. 그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전력광 얘기 조금 합시다. 송전계통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단거리 충전이 있어요. 단거리 충전, 중거리 충전, 장거리 충전을 얘기하는데 보통 저희가 충전을 할 때는요 전구로서 철탑을 사용합니다. 철탑이 있고요. 그럼 이 철탑 윗부분에 이제 전선이 거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철탑을 사용한 송전계통도 저희가 가공전 선로라고 표현을 해요. 공중에 넣어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선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뭐냐면 애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달리고 이 애자를 실제 여러 개를 설치를 해줘요. 이때 사용하는 건 전력공학에서 들으실 거예요. 편수애자라는 것입니다. 편수애자라고 하는 것은 종 모양처럼 생긴 애자를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종 모양처럼 생긴 것을 여러 개 겹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하나의 일렬로 세트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애자라고 하는 것에 면이다라고 얘기해요. 애자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실제 송전계통이나 대전계통에 대한 전압의 중별에 따라서 이때는 실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154kV, 345kV, 765kV가 송전계통이고요. 배전계통은 특보합 배전 같은 경우는 22.9kV입니다. 그때 그 전압에 따라서 이때 들어가는 애자들의 개수가 다릅니다. 이거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력공학에서 얘기하고 이게 분사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수애자라는 친구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선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선을 사용했을 때는 절연전선을 써요.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피복이 씌워져 있는 건데 이 피복도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온도가 이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피복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송전계통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피복을 씌우지 않은 전선을 씁니다. 별도로 나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체할 때 나체예요. 그래서 이제 도체만 존재하는 친구를 쓰고 그때는 저희가 알루미늄 재질로 사용합니다. 별도로 HSR이라고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전선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상 송전음이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선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탑이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죠, 철탑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 형태로서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선이 거치돼서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선이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선로 계통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 여기 있는 선에 전류가 흐름에 따라 이 도시락까지는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겠죠. 전기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류송전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인더턴스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프린트에서 언급했던 R과 L에 대한 친구가 되겠죠. 그죠? R, L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자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뭐가 같냐면은 애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있죠. 그 말 있죠.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 뜻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인슐레이터로서 그냥 절연체라고 보시면 돼요. 절연체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전기작용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그 친구 자체를 절연체 혹은 유전체라고 얘기해요. 이때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 분리가 되는 현상으로서 궁극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애자 사이에 전류가 안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류가 안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기가 모여요. 이쪽에 모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애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친구로서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전기가 모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전 용량이 만들어져요. 대지와의 사이로서 표현하는 정전 용량 C라는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자체가 애자가 있으면 전류가 잘 못 틀릴 거예요. 그렇더라도 일단 전류가 셀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세는 것을 저희는 누설 전류라고 얘기할 건데, 이때 이 누설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요소를 자, 전류와 비례하는 요소로서 컨덕턴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소자들입니다.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컨덕턴스까지 얘기해서 RLCG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들어가는 아이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선로에 포함되는 친구들이라서 선로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선로 정수 RLCG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뭐냐? 단거리입니다. 자, 단거리 충전일 때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총 4개의 선로 정수 RLCG 중에서 저희가 R과 L만 고려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도요, 하나의 선으로서 표현했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지예요. 이 친구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각각의 단자를 붙여주고, 실제 진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끝나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총 단자의 개수가 4개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을 하나의 회로망으로서 해석하면 4단자로만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회로로서 저희가 잠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조금만 크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럼 파란색으로 그어주는 분이 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고려하는 게 전기 저항과 인덕턴스만 고려해준다는 거. 그럼 이제 이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RL 직렬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전류광학 3장 내용이자 여러분 실기 내용으로서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전압 강화를 저희가 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E라고 하는 친구는요, 전압 강화니까 전압이죠. 즉,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I라고 해야 되냐? 이때 I 자체는 뭐냐면 설로에 있는 저항이겠죠. 그죠? I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실제는 이제는 개정되지 않는 내성 규정성 식을 표현하게 되면 K1의 I라는 형태로서 표현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K1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형태에 따른 값으로서 이때 저희가 표현한 선로가 뭐가 있습니까? 라면은 삼상선로일 때, 즉 삼상에 대한 선로도 뭐가 있냐면 사선식의 선로가 있습니다. 삼상 사선식이 있고 삼선식에 대한 선로가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삼상 사선식이랑 수식 같은 게 뭐냐면 전력공학에서 배우시는 단상 삼선식에 대한 선로가 됩니다. 단상 삼선식은 주로 어디 썼어요?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보통 요즘 쓰는 데는 소방서에서 써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단상 삼선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 장비 자체가 외국어를 좀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서 110V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변압기를 달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체를 단상 삼선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단상 삼선식과 삼상 사선식 그리고 삼상 삼선식이 있고 하나 더 단상 2선식일 때에 대한 정확한 식을 얘기합니다. 각각 들어간 K 값 자체가 얼마냐? 이때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경우에는 그냥 1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요. 왜냐면 한 선당 전압당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선당 낸 값이 되겠고요. 단상 2선식일 때는 저희가 숫자 2로서 표현해요. 그리고 삼상 3선식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전력공학 필기에서 얘기할 거고 실기 가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기에서 그냥 한 파트예요. 그냥 하나에 있는 챕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아래 직렬일 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거리일 때요. 자, 중거리 성전선로입니다. 단거리 같은 경우는 20km가 안 될 때예요. 20km 보다 짧은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거리 성전선로에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고려합니까? 라고 하면 기존에 단거리에서 얘기하던 RL까지도 고려를 하고요. RL 고려하고 나서 이제 하나 더 고려해 줍니다. 그 친구가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고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R을 직면 상태에서 C라고 하는 것은 애자 등을 통해서 발생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정전 용량 C를 놔둬줍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회로는 어떻게 되냐? R의 직면인 것과 정전 용량 C가 병렬인 형태가 돼서 RLC 직병렬 회로가 되죠. 그죠? 직병렬 회로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형태가 지금 무슨 형이나 N형이랑 같죠. 4단자만에서 얘기하던 L형 회로가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별도로 그냥 뭐라고 하더라? 임피던스 성분으로 표현하고, 자, 전력공학 같은 이 친구는 그냥 어드미턴스 성분으로 표현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는 RL 직렬골로 되어 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중거리 충전에서는 RL 직렬인 친구와 정전 용량 C까지 들어가죠. 그 친구는 직렬과 병렬이 모두 다 있는 형태로서 직병렬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단거리하고 중거리를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집중 정수 회로라고 해요. 집중 정수 회로라고 하는 거는 모아놓는다는 소리예요. 집중시킨다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공 시험 문제입니다. 중거리 성전수로는 어떻게 합니까? RLC 집중 정수 회로로 가게 됩니다. 중거리일 때 RLC 집중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단거리일 때는 RL 집중 정수겠죠. 그죠?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장거리 성전설로 분포 정수 회로입니다. 분포정수 회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성전수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RL 직렬과 정전 용량 C가 병렬이었던 중거리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컨덕턴스까지 고려를 해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선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시다. 자, 밑에도 대칭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전기 저항 R과 인덕턴스 L, 여기에서 이제 병렬로 나오는 친구가 정전 용량 C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오는 친구는 무살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 용량 C 값에 유설절표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으로 컨덕턴스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병렬로 쓰여진 친구고요. 너무 크게 그리면 좀 줄입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해주는 게 분포정수 회로에서의 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도 RL 직렬이랑 컨덕턴스랑 정전용의 병렬인 꼴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직렬이고 임피던스, 여기는 어드미턴스로 표현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단거리하고 중거리는 집중 정수 회로라고 했는데, 자, 장거리 승전선로로 와서는 분포정수 회로라고 하는 거죠. 분포시킨다, 말 그대로 뭐냐,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퍼뜨려서 저희가 분자라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말이에요라면 장거리 승전선로는 승전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단위 길이당으로 쪼갤 거예요. 그런데 각각 선로 정수 RLCG를 저희는 단위 길이당의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컨덕턴스의 값으로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여기 있는 RL 직렬인 부분에 대한 친구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 단위 길이당
직렬로 된 임피던스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라고 해서 Z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때 이 친구는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임에 따라 전기저항 R에다가 직렬로 된 인덕턴스, 보통 분포 인덕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친구를 저항 성분으로 바꾸면 J⍵L이라는 유도리액턴스의 성분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옴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의 단위가 되고 단위 길이당이 그렇죠. 단위 길이당이기 때문에 옴 퍼 미터 혹은 옴 퍼 킬로미터의 형태로서 표현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은 누설 컨덕턴스하고 정전 용량, 이 친구가 병렬인 부분을 이제 뭐라 할 거냐?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당 병렬로 된 성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드미턴스로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알파벳 Y라고 표현해주고,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저항값으로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전기저항의 역수라고 하시므로 R분의 1이 되는데 이미 컨덕턴스로서 표현됐으니까 그냥 단위 길이당 누설 컨덕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더하기, 자, 정전 용량 C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항 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값을 넣어줌에 따라 그냥 J⍵C라는 형태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되죠? 컨덕턴스죠. 아니, 워딩턴스죠. 모라고 하는 단위에서 단위 길이당이기 때문에 모 퍼 미터라는 단위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자, 이 친구들이 각각 단위 길이당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단위 길이당 이런 애들 있대요. 그럼 얘네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R과 L. 자, 그 다음에 회로가 분기가 되어서 각각 C하고 G라고 하는 친구로서도 또 나뉘어지는 꼴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떻게 된다? 이어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G, C까지 이어져서 단위 길이당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분포되는 형태로 쭉쭉 이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끝나는 지점은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유한장설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럼 각각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그리고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에 대한 친구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선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저항값을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영상 임피던스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Z0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Z01과 Z02가 같아. 그냥 Z0로 표현한다 했으며, 이때 사단자 정수 C분의 사단자 정수 B에 대해서 전체 루트가 씌워집니다. C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졌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놈 자체가 임피던스에 대한 차원을 가져 우리는 Y분의 Z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값에 대하여 전체 루트가 씌워진 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떤 의미의 파동에 대한 임피던스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그리고 그 선로 혹은 파동에 대한 고유의 임피던스 값입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Z0는 루트 Y분의 Z꼴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왜 영상 임피던스랑 같은 형태로서 표현하는데? 라고 하면 여기 있는 R의 직렬이 뭡니까?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문자 표기 없이 기호만 표시한 이 친구도 뭐예요?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가 되죠. 즉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과 우측이 어떤 형태? 대칭 형태죠. 좌우대칭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단위 길이당 잘라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돼요? L형에서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갖다 보니까 T형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이 친구는 Z 기준으로 그려요.
단위 길이나 직렬 임피던스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뭐가 있어요? 단위 길이나 병렬 임피던스겠죠. 타격 임피던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어찌됐든 전세는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식을 좀 풀어보자고요. 자, 단위 길이랑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랑 유설 컨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의 합으로서 표현했고, 단위 길이랑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의 합으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값에 대해서 전체 루트.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특성 임피던스로서 옴입니다. 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파정수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실제 전파정수라고 해서 이 설교가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손실과 그리고 L과 C가 있음에 따라 위상의 지연 또는 앞섬의 형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상에 대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친구가 전파될 때 대한 그 값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리스 문자 감마로서 표현합니다만 얘가 영상 전달 정수 세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와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를 곱한 형태에 대해서 전체 루트의 꼴과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꼴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전기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의 합으로서 표현되던 R 플러스 J 오메가 L가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는 단위 길이당 유설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에다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놈의 역수꼴로서 저희가 표현했었죠. 그럼 이 둘을 곱한 값에 대하여 전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 아이를 저희가 영상 파라메터에서 얘기했었죠. 그리스 문자 알파 플러스 J의 베타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라고 하는 건 저희가 감쇄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쇄정수에서 감쇄란 손실의 개념을 얘기해요. 깎이는 거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타라고 하는 놈은 위상정수라고 합니다. 위상정수다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다 단위 차원 자체는 미터의 역수꼴을 가져요. 미터의 역수꼴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감쇄되는 값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위상정수의 단위는 실제로 따지면 단위 길이당 위상의 형태로서 라디안 퍼 미터입니다. 즉 단위 길이당 위상 지연이 얼마큼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라디안은 무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전파정수에 가지는 미터의 역수꼴, 즉 1퍼미터꼴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분포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정수에 대한 수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유한정 선로에서 즉 분포정수에 대해 4단자 정수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L인 A부터 시작하여 Z0의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L B입니다. Z0의 역수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감마 L 그리고 마지막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L로서 D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적었던 친구죠. 코신 싱크였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해석하는 게 분포정수 회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조금 구경해 보도록 하죠. 교재 78페이지로 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 및 어드미턴스가 각각 Z 그리고 Y 전성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하죠.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Y분의 Z꼴로서 표현하고요. 혹은 전체 루트의 분모측 G 플러스 J 오메가 10 그리고 분자측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됩니다. 현재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보기 1번은 전파정수입니다.
자, 두 번째,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무설 컨덕턴스를 각각 LRGC라 하면 전파 정수를 구별합니다. 전파 정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와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를 곱한 형태에 대하여 전체 루트를 씌운 꼴이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각각 풀어낸 친구로 찾게 되면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의 값은 뭐죠? 특성 임피던스죠, 그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포정수가 되겠고요.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어떤 선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무손실 선로입니다. 무손실 선로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없는 회로를 얘기해요.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 회로다라고 했을 때 이 무손실 선로의 조건, 즉 무손실이 된다는 조건 자체가 뭐예요? 라면 이 선로에 전류가 흐름에 따라 자,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들 양단에 뭐가 발생한다? 전압이 발생하겠죠. 우리한테 필요 없는 놈이니까 전압 강하가 될 거예요. 그럼 전압 강하도 손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놈 자체는 뭐였어요? 누설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요소로서 누설 전류도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무손실 선로니까 뭐냐?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되는 전기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즉 누설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누설 컨덕턴스의 이 친구들의 값이 같습니다. 근데 얼마냐? 0이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저항하고 컨덕턴스가 없다는 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보다 무손실에 대한 조건이 전기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가 모두 0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없는 선로로서 송전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회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무손실 선로에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특성이 되었습니다.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로는 파급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저희가 얘기했던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루트의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 Y에 대한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Z의 비율로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입사하는 거는요.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라는 놈 자체가 G 플러스 J 오메가 C,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손실 선로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전기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가 없는 회로가 됩니다. 즉 G도 없고 R도 없다고 해보죠. 없는 회로가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친구는 루트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이라는 꼴로서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아, J 오메가 분모 분자에 각각 있으니까 약분 처리가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놈 자체는 뭐가 돼요? 분모에 정전 용량 C가 남게 되고 분자에는 분포 인덕턴스라고 하는 L이 남게 됩니다. 그 값에 대해서 전체 루트가 씌워진 값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뭐라고 했죠? 바퀴분의 의자라고 얘기했었죠.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바퀴분의 의자입니다. 전체 루트고요. 자, 그래가지고 특성 임피던스 고마실이 바퀴분의 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방금 문제 풀었죠, 그죠? 본식은 요거예요. 본식은 요건데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가 루트 바퀴분의 의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실제 이게 여러분이 전기 자기학 같은 거 하실 분들, 전기에서 생각하실 분들, 요 부분 자체가 실제 뭐냐면 12장 전자계에 있어요. 전기 자기학 전자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전파 쪽입니다. 전자기파 쪽에서 얘기하는 특성 임피던스 시기랑 동일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무손실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파정수입니다. 자, 전파정수로서 저희가 감마라고 표현합니다.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친구는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와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를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각각 이 친구들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루트에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저항값이죠. 이 친구의 역수인 J 오메가 C에 대한 합으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 자, 이런 꼴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사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에서 볼 거 전기 저항과 뮤추얼 컨덕턴스는 실수축이래요. 실수축이고 J 오메가에 J 오메가 C 정도 허수축이죠, 그죠? 그럼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실수부에 대한 값은 R 그리고 컨덕턴스 G가 곱해지는 형태가 돼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허수축에 대한 값만 따로 저희가 봤을 때 루트 J 오메가 L 그리고 J 오메가 C를 곱한 꼴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실제 뭐랑 같죠? 루트 RG 플러스 루트 오메가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니까 얘가 마치 알파 플러스 J 베타 꼴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무손실 선로임으로 무겁다고의 전기 저항하고 무선 컨덕턴스가 없다고요. 자, 없으면 뭐만 있어요? 얘네들만 있을 거거든요. 그럼 J 오메가 곱하기 J 오메가 C라고 하는 건 J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C 꼴이 됩니다. 자,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강사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루트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꼴 자체가 J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C라는 값에 대해서 전체 루트가 씌워진 꼴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J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 루트 만나게 되면 날라가겠죠, 되고. 그래서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바깥으로 빼주는 형태가 돼서 이때 나오는 형태는 J 오메가 바깥으로 빼주고, 자, L과 C 같은 경우에는 제곱 치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LC의 꼴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이 친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루트 RG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그럼 이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쇄등수 알파는 얼마다? 무손실 선로에서 감쇄등수는 0이죠. 왜요? 무손실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J 오메가의 루트 LC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 J 베타와 같은 꼴이기 때문에 J를 제외한 오메가 루트 LC 자체가 이상정수 베타구나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와 같다라는 거.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손실에서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감쇄정수가 0이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무손실 설명에서도 뭐가 있냐면 위상속도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위상속도는 제가 요 다음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다음 게 무외형이거든요. 무외형이나 무손실이나 전파속도가 똑같습니다, 수식이. 수식이 같기 때문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손실이고요. 두 번째가 무외형이에요. 무외형 설로 혹은 무외설로 혹은 무외형 회로 등으로 표현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무외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면은 일그러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순전 측에서 정형파 입력이 가해졌을 때 수전 측까지 갈 때 또한 파형의 왜곡이 없는 것을 무외형 설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두 개 있죠. 송전단에서 보낸 정확한 얘기, 수전단에 전혀 일그러짐 없이 도달되는 회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쳐져 있는데 실제 이게 뭐냐면 무외형 조건이에요. 무외 조건이라고 불리는 무외형의 조건인데 실제 이 식이 원래 뭐냐면 지금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분수식이에요. 원래 무슨 식이에요? 라면은 L분의 R은 C분의 G와 같다는 친구로서 저희가 표현합니다. L분의 R은 C분의 G와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R과 L에 대한 친구는 뭐냐? 단위에 대한 직렬 임피던스에 포함되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G하고 C 같은 경우는 단위 길이랑 병렬 어드미턴스에 포함되는 설로 정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 L분의 R의 직렬 정수비라고 해요. 그리고 C분의 G를 저희가 병렬 정수비라고 합니다. 즉 이때 무외형의 조건은 직렬 정수비하고 병렬 정수비가 같을 때예요. 같을 때를 무외형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보면 우리한테 상그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꾼 게 이제 곱하기식으로 바꿔줍니다. 즉 분모축에 있는 친구들을 반대항으로 넘겨주면 곱하기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분포 인덕턴스하고 누설 컨덕턴스를 곱하는 편은 전기 저항과
정전 용량을 곱하는 형태가 같다 해서 LG는 RC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굳이 만든 거예요. 굳이 만든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LG 모르는 사람 없어요. 라키 금성 아닙니까? 라키 금성. 그죠? LG 그룹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 LG 그룹은 뭐예요? 간첩이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럭키 금성. 그렇습니다. 럭키 치아하고 이제 금성전자하고 만나고 이제 LG 그룹이 됐죠. 그죠? 뭐예요? 국가하고 결혼해서 사도 맺어가지고 둘이 합쳤죠. 그죠?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난 나갈래. 허가가 분가했죠. 뭐라고 했어요? GS 그룹이 됐죠. 그죠? GS25시. 그죠? GS25시 원래 뭐였어요? LG25시였잖아요. 그죠? 안 할게요. 옛날 얘기죠. 자이 아세요? 자이 아파트. 자이 어디 거예요? GS 건설이죠. 그죠? 원래 LG 건설이었어요. LG가 있죠. 옛날에. 안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라키는 이제 어디예요? 라키. 부가적이죠. 라키 치약이 유명합니다. 그게 라키 치약이 지금 뭐냐면 LG 생활건강 전신이에요. LG 생활건강 전신이고 이제 금성이 이제 금성전자 골드스타죠. 옛날에 테레비 그겁니다. 그 둘이 합쳐서 그게 금성전자는 뭐예요? LG전자 전신이죠 지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키 치약이 어디 있냐면은 그 원래 공공장이 어디 있냐면 저 보안동에 있어요. 어린이들 오라고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 뭐 있어요? 그 연암군대가 아닌가 있어요. 그 LG 창업주 부인의 씨 생가 있으면 들어가면은 심ሻ로 놀러오세요. 저희 집 앞이에요. 저희 동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생들 많이 가요. 그 요즘에 LG 디스커버리 랩인가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LG에서 쓰는 뭐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만 해요. 약간 견학식으로 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맞은편에 뭐 있었냐면 LG 생활건강 있었거든요. LG 생활건강 부산시사에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팔았어요. 건물 팔고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이제 우리 부산 공격 중 유명하죠. 부산시세공단이 거기 있습니다. TMI 끝낼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LG에 대해서 10가지 성을 통해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제 성이 부시죠. 그죠? 아무 연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 아무 연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희 내용은 LG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저희 누나가 좀 진단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매형이 회식을 하는데 거기 부산에서 제일 높은 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이 포함되어 있는 회식 자리에 들어가서 매형 결혼하기 전에 그냥 누나가 인사드리러 오는 거였어요. 인사드리러 가는데 이름을 얘기하는 것부터 공간부터 파, 몇 대손인지까지 다 꼬치꼬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아닌 밤중에 우리 집이 몇 대손이고 무슨 판지 다 누나 알려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해역설로 조건이에요. LG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LG는 다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LG, I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무해역설로에서도 저희가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합니다. 실제 무해역설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도 저희가 반응 길이당 병력 어드미턴스분의 반응 길이당 직력 임피던스가 이 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무해역설로 조건 사용해가지고 사고자 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특성 임피던스 Z0가 뭐와 같냐면 루트 바퀴분의 의자와 같습니다. 결론이에요. 분포종 수열로 해서 무해역이든 무손실이든 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바퀴분의 의자입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요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루트 바퀴분의 의자. 그래놓으니까 이제 수학생들이 보통 시험 준비하면서 강연도 보면 루트 바퀴분의 의자 원체 많으니까 특성 임피던스 물어보면 다 루트 바퀴분의 의자 찍는 거예요. 찍는 건데 얘도 입조 구조에 내가 공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낚이지 마시라고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무손실, 무해역 이런 말 안 줘요. 안 주고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냐면은 직류송전 시의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봐요. 아, 그럼 직류송전 시의 특성 임피던스니까 이때 Z0라고 하는 것 제가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이런 거죠. 요 값에 대해서 전체 직류라고 하세요. 직류에 주파수 있어요, 없어요? G분의 요거예요. G분의 R의 전체 루트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퀴분의 의자가 있어요. 거기 뭐야, 낚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참 요 회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 챕터 문제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뽑아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다 틀려요. 왜요?
분포점수로 끝나자마자 하거든요. 끝나자마자 문제를 푸니까 맨날 1번 문제 집어넣으면 다 바퀴분해를 찍어요. 근데 직류성전이었던 거. 실제 이런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산업기사에는 분포점수회로가 없습니다. 산업기사 회로 이론에는 분포점수회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2010년 이후로 출제 기준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전력공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전파정수입니다. 자,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놈은 저희가 단위 길이당 병렬 어딩미턴스라고 단위 길이당 직렬미턴스 곱한값의 전체 루트였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꼴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귀찮아졌어요. 그럼 이제 척으로 뗍시다. 이 친구 바로 땡겨올게요. 자, 바로 땡겨왔을 때 루트에 RG라고 하는 실수부에 대한 친구 그리고 허수부에 대한 친구로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밑에 적혀있는 결론이죠. J의 오메가 루트 LC라고 하는 놈으로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친구가 마치 뭐와 같다?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같다는 거죠. 알파 플러스 J 베타와 같은 꼴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루트 RG라고 하는 놈 자체가 감쇄 정수 알파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알파가 루트 RG라는 거.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그리고 헷갈리시는 유형이 뭐냐면은 무손실에서 감쇄 정수는 0이거든요. 무외형에서는 감쇄 정수가 있습니다. 루트 RG라는 친구로 존재한다는 거. 자, 왜요? 무손실 설로는요, 저항하고 컴퍼턴스가 없으니까 감쇄 정수가 0이에요. 근데 무외형이 있죠, 그죠? 있으니까 감쇄 정수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위상정수 베타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뭐와 같다? 오메가 루트 LC와 같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무손실 선로든 무외형 선로든 위상정수는 같아요. 위상정수는 그냥 오메가 루트 LC가 똑같죠, 그죠? 요거 때문에 실제 전파 속도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전파 정수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전파 속도. 혹은 요거를 우리가 위상 속도라고도 합니다. 속도라고 해서 V 혹은 물리에서는 요걸 C라고 하죠. 자, 보통 V라고 저희가 표현할 건데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자, 전파 속도 말 그대로 이 송전솔로가 얼마큼의 속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전자파가 얼마큼의 속도를 가지고 전파가 됩니까? 라고 해서 전파 속도라고 해서 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미터 퍼 세컨드로서 단위 길이당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단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때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도 정연파적으로서 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사이클이 변화되는데 요하는 시간이 주기를 뽑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문자, 그리스 문자, 람다로서 표현되는 것이 파장의 길이로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람다가 뭐다? 파장의 길이죠. 파장의 길이. 파장의 길이라고 해서 람다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터법 적용해서 미터를 쓸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 단위가 세컨드니까, 그죠? 미터 퍼 세컨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T분의 람다라는 건 람다 나누기 T와 같으면 람다 곱하기 주기 T의 역수가 됨에 따라 주기의 역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주파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람다 F, 흔히 F 람다라는 수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F 람다라는 친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게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위상정수를 나눈 꼴로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상정수 베타분의 오메가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각속도는 2파이 F랑 같다는 거죠. T분의 2파이 혹은 2파이 F고요. 2파이 F고 거기에 대해서 베타라고 하는 친구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잠깐 빠지는 부분이에요. 자, 잠깐 빠지는 부분으로서 얘기해서
자, 그럼 이때 베타분의 오메가가 베타분의 2파이 F꼴이랑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이상속도하고 전파속도 V는 주파수에다 무언가를 곱하는 것이었어요. 주파수에다 곱하는 거였어요. 파장의 길이를 곱하는 형태였죠. 즉, 베타분의 2파이가 5와 같다. 파장의 길이 람다와 같다라는 거. 이거 하나 더 체크해주세요. 베타분의 2파이가 파장의 길이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무손실이든 무해형이든 이상경수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죠? 각속도 오메가에 루트 LC라는 걸로 얘기했었죠. 자, 그럼 요 값에 대해서 각속도 오메가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 약분돼서 자, 인덕턴스와 정전용량 C를 곱한 값에 전체 루트에 대해서 역수값을 가집니다.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루트 LC분의 1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전파 속도에 대한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분의 람다, F, 베타분의 오메가, 루트 LC분의 1 모두 같은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 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적혀있긴 한데 이거는 뭐 어차피 문제 정리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m/s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3 곱하기 10의 8승 m/s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가 같은 뜻입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km/s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실제로 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 m/s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광속이라고 얘기해요. 광속, 빛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다운 프로그램은 잘 없어요. 그냥 방속을 줘요. 속도 개념으로 방속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자기약이랑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자기약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전자파의 속도를 일단 따집니다. 이때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자유공간으로 따져요. 중간에 장애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파일 때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를 저희가 광속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광속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이게 처음 이거 나오고 나서 뒤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일정하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만 빠집시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파수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F는 자, 람다 F라고 하는 놈 자체가 실제로 뭐였습니까? 람다 F라는 놈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의 식이었기 때문에 주파수 기준으로 표현하면 속도라고 하는 놈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나눈 거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가 일정합니다. 파장의 길이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죠.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자파 스펙트럼이 나와요. 전자파 스펙트럼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게 엑스레이, 감마레이부터 시작해서 통신선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웨이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뽑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흔히 첫 번째 파트인 조명광선이에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명광선 처음에 요것들이 하고 출발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파속도까지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 자기약식은 여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기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죠. 자,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요라면 공부정수형으로 문제 대부분이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파트가 짧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보죠. 우리가 베타라고 할 때 파장 람다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장 람다라고 하는 거, 람다라는 파장의 길이는 베타분의 2파이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답은 2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성전선로에서 전압이 3 곱하기 10의 8승 m/s인 광속으로 전파할 때 200MHz인 주파수에 대한 이상정수는 몇 라디안/미터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3번. 자, 속도가 주어졌죠? 광속으로서 주어졌습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m/s. 거기에다가 지금 주어진 게 주파수가 200MHz라고 하죠. 200
200MHz로서 주파수가 주어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뭐냐면 파장이라는 값을 위성정수 구하라고 하며 위성정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파장,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파장의 길이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형태로서 랍다 F라는 걸로서 식을 표현했었고요. 이때 저희가 별도로 얘기했던 게 베타분의 오메가라는 형태로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상정수 베타분의 오메가로서 얘기했고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로서 파이 F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정수 베타분의 이 파이가 파장의 길이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파수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정수로서 베타를 구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럼 이때 이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상속보다 반대항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 F라는 친구에 대해서 전파속도 V가 분모로 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죠. 자, 현재 이 파이라는 값에 대해서 자, 이상속도죠. 전파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거기다가 200MHz입니다. 200메가는 10의 6승의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200 곱하기 10의 6승은 실제 뭐와 같습니까? 라면 2 곱하기 10의 8승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0의 8승, 10의 8승 약분되겠죠, 그렇죠? 약분돼서 3분의 2파이 곱하기 2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3분의 4파이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답은 3분의 4파이 라디안 퍼 미터가 돼서 1번의 형태가 됩니다. 자, 5번. 이상정수 베타가 6.28 라디안 퍼 킬로미터일 때 파장의 길이를 킬로미터로서 구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저희가 파장의 길이에 대한 수식을 세워볼까요? 파장의 길이라는 것은 베타분의 2파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베타분의 2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정수가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베타분의 2파이에서 이상정수에서 6.28이죠, 그렇죠? 6.28 라디안 퍼 미터라는 형태에 대해서 2파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라디안이죠.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건 못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라디안 퍼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번분수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1분의 라디안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저희가 나오는 단위 차원 자체는 어떻게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 라디안분의 라디안 킬로미터 꼴이 됨에 따라서 라디안이 약분돼서 킬로미터라는 단위 차원이 나옵니다. 그죠? 킬로미터라는 단위 차원이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파이가 3.14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약 얼마다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파장의 길이는 1km가 되겠습니다. 1km가 돼서 1번이 답이 되고요. 6번 저희 풀었죠. 그렇죠? 4번이 답이었다는 거. 자, 7번입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선로정수가 RCG이고 무외형 조건이 RC는 GL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합니다. 단,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 R, 인덕턴스 L, 정류 능력 C, 뮤추얼 컨덕턴스 G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하는데 무외형 조건을 언급해줬습니다. 즉, 무외형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거죠.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은 자, 단위 길이당 병렬 어드미턴스가 분의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전체 루트였으나 무손실 회로와 무외형 선로의 값은 동일하게 루트 바퀴분의 의자였었죠.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전성 선로에서 무손실일 때 인덕턴스 96mH이 정전 용량 C 0.6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칸 좀 좋습니다만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손실이란 말을 줬어요. 무손실이란 선로와 말과 함께 인덕턴스가 96mH라는 말을 줬고요. 다음에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을 0.6 마이크로페럿으로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특성 임피던스죠. 자,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손실이든 무외형이든 루트 바퀴분의 의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 바퀴하고 의자를 저희가 잡아 이어주면 되겠다, 그죠? 루트에다가
자, 바퀴에 해당하는 건 0.6 마이크로페럿이죠. 0.6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의자는 96mH로서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루트 16이죠. 4로 시작하는 거. 400이 되게 됩니다. 답입니다. 400옴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9번. 다음 분포정수 정수 전송회로에 대한 서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 찾으라고 하죠. 자, 보기 1번. L분의 R은 C분의 G인 회로를 무의 회로라고 한답니다. 즉, L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직렬 정수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C분의 G를 병렬 정수비라고 했습니다. 무외형 선로의 조건은요, 직렬 정수비와 병렬 정수비가 같은 경우다. 라고 얘기해서 얘기했던 게 LG는 RC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지금 무외회로라고 얘기했으니까 LG는 RC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R, G가 0인 회로를 무손실 회로라고 한답니다. 무손실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되는 전기저하가 누설 전류를 그렇게 잘 도와주는 누설 컨덕턴스가 0이다 했었죠. 맞아요. 세 번째입니다. 무손실 회로하고 무외 회로의 감쇄 정수는 루트 RG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십사 하는 건 뭡니까? 무손실 선로에서의 감쇄 정수는 0이에요. 그죠? 무손실 선로에서의 감쇄 정수 0이고 무외형에서의 감쇄 정수는 루트 RG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답이에요. 보기 4번에 무손실 회로하고 무외 회로에서의 이상속도 루트 CL분의 1이다. LC나 CL이나 그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무외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보기 1번에 감쇄량이 최소가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넘어가 보죠. 감쇄량이 주파수에 비례한다는데 감쇄량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개념으로서 저희가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실수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파수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전파속도가 최대로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십사하는 건 뭐냐면 전파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LC분의 1의 형태로서 무손실이든 무외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주파수랑 관련이 없다. 전파속도가 최대로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속도는 일정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전파정수예요. 전파정수는 주파수에 무관하여 일정하다는데 이때 저희가 얘기하는 전파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감마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루트 ZY 꼴 얘기해서 표현했던 게 감쇄정수하고 이상정수였잖아요. 그죠? 감쇄정수 알파에다가 이상정수가 베타인데 이때 여기 있는 베타 제 친구가 진짜 J잖아요. 그죠? 허수는 항상 주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 루트 L잖아요. 그죠? 오메가 안에 뭐 있죠? 주파수 있죠. 그렇죠? 주파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파수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1번입니다. 이게 이제 감쇄량이 최소가 된다는데 실제 감쇄정수랑 좀 다른 얘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갖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파방정식하고 식이 좀 길게 나와 있죠. 그죠? 아, 실제 코신신고 만드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 50옴의 감쇄정수가 0, 위상정수가 3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터, 선로의 길이가 2m인 분포정수회로의 4단자 정수 A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11번하고 12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께서 X를 쳐놓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일단 풀겠습니다. 근데 12번은 풀지도 않을 겁니다. 자, 11번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거를 보시면요. 보자.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이라고 합니다. Z0 50옴으로서 언급이 되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감쇄정수가 0이죠. 알파가 0인데 미상정수 베타라고 하는 놈 자체가 현재 얼마냐? 3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터라고 하죠. 3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터의 선로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2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분포정수 회로의 4단자 정수 A를 구해라고 하죠. 아, 저희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유한장 선로에서 분포정수 회로와 같다 했었죠. 이때 4단자 정수 얘기해서 코신신코 얘기했던 것 중에 A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이퍼볼라
자, 우리가 전파정수 감마에다가 선로 길이 L을 곱한 형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감마 자체가 알파 플러스 J 베타로서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잠재정수가 0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 뭐와 같아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위상정수 베타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를 곱한 형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풀이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풀이 방식 두 가지로서 저희가 지수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문 자체를 저희가 구할 때 사용하는 식이 2분의 익스포넨셜이죠. 올라수 2에다가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형태의 식을 써야 되는 수학 문제입니다. 자, 왜 그래요? 이래도 증명해주세요. 수학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코사인 하이퍼볼릭 감마 L이라는 부분이니까 실제 베타하고 길이가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친구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 이 친구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란 가짜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익스포넨셜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 2분의 익스포넨셜 3분의 2파이승이에요. 3분의 2파이승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승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익스포넨셜 3분의 2파이승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만 따라봅시다. 자, 익스포넨셜 3분의 2파이승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극좌표로 바꿔볼게요. 극좌표로 바꾸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니까 1이라는 크기에 대해서 위상이 3분의 2파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2파이는 360도니까 3을 나누면 120도가 돼요. 1의 각도 120이 형태가 되겠죠. 그럼 1의 각도 120의 형태에 대한 친구를 저희가 별도로 써주게 되면 1의 각도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똑같은 120도인데 마이너스 120도죠. 그럼 마이너스 120도는 실제 240도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나오는 형태는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2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약간 익숙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벡터 연산자들이고요. 벡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허수축 날라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반이 나눠지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사단정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해서 3번이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지수함수 표현해가지고 푸는 방식이고요. 저희 교재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라고 하는 친구 자체를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코사인 x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jx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jx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jx는 그냥 코사인 x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x 값 자체가 3분의 2파이니까 실제 어떻게 돼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돼요. 자, 3분의 2파이니까 실제 뭐죠? 코사인 120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언제쯤 문제 나는 거예요? 97년도 문제입니다.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97년도에 나왔던 문제. 자,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뭐 쓰는 건데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쓰는 겁니다.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포정수회로 해서 우선식과 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분포정수회로의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이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반사와 투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반사하고 투과에 대한 부분은 분포정수 회로에서는 보통 반사 정도만 얘기해요. 저희가 회로에서 반사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전압입니다. 이상전압 부분에 가시면 반사 투가 모두 고려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사와 투가라 해서 반사계수라고 나와있죠. 반사계수란 부하단에서의 전압이나 전류가 반사되는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선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로에서 진행되는 지점이 있어요. 즉 보내는 쪽이 있겠죠. 입력측이라고 하면 성전측이 있을 거고, 자, 그다음 수전측이 있겠죠. 이 수전측에는 실제로 뭐가 있으니까 부하 달력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경계를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어서 여기 수전측에 대해서 부하가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저희가 부하를 하나 연결시켜 주자고요. 이런 식으로 부하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이 친구 부하고 동물배기 두 개 그려놨죠. 요거 뭐냐면 변압기예요. 변압기 심벌입니다. 변압기 심벌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동물배기 두 개 있잖아요. 이 동물배기 위하고 아래에다가 뭘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무슨 계산인지 얘기하는 거죠. 자, 위에 y 되고 밑에 델타 됐으면 y 델타 계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라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실제 이 측에 봤을 때 우리가 이 부하 측에 대해서도 뭐가 있냐면 저항값이 있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로 표현해서 ZL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력화학값이 뭐라고 하냐면 Z2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친구가 송전을 통해서 이제 부하 로자를 해보죠. 이때 동안 오는 동안에 이 송전 수료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임피던스로서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가 Z1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실제 전송이 됨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파동이 발생할 거예요. 정확한 뭐든 간에 파동의 형태가 발생해서 실제 이때 진행되는 파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두 가지로서 표현하겠습니다. 파동이 두 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압에 대한 파동과 전류에 대한 파동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파동에 대한 것을 저는 이걸 I를 적합니다. 인시던트 웨이브라고 해서 입사파라고 얘기할 거예요. 입사파. 여기서 말하는 입사파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파동을 얘기합니다. 진행되는 거, 입사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간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입사파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친구가 송전이 끝나고 나서 이 부하축으로 실제로 뚫고 나가는 놈이 있을 거고, 그 진행되는 놈이 있을 거고, 튕겨나오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때 부하축으로 진행되는 친구에 대한 파형을 우리는 입사파랑 동일한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전력과 전류라고 했을 때 이끌 T를 사용해서 트랜시던트입니다. 트랜시던트를 해서 투과파라고 해요. 투과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튕겨나오는 친구에 대한 파동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이끌 R을 사용해서 ER과 IR이라고 표현해서 요거는 리플렉션이 돼서 반사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전체 진행되는 파동에 대해서 튕기 나가는 놈이 있을 거고 뚫고 나가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한 값을 비교하는 게 저희가 이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얘기하는 건 반사계수예요. 반사계수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문자 로우를 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우, 우리가 봤던 로우는 고유저항을 로우라고 했어요. 자, 고유저항 부분 비저항, 저항률이라는 걸 로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반사에 대한 값을 로우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스 문자 로우의 영분 표기는 RHO예요. 즉 R로 시작하는 걸로써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트라고 합시다. 반사. R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우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추가계수는 회로에서 방법이 거의 안 돼요. 전력에서 방법이 됩니다. 추가계수는 지금 기호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타우라고 해요. 타우. 그리스 문자 타우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타우는 저희가 TAU예요. 발음이 스펠링 TAU가 돼서 트랜시던트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트랜시던트고요. 트랜시던트 알죠? 동이요. 저도 영어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반사계수와 투가계수, 요거를 제가 굳이 뜻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명가서도 반사하고 투가가 나옵니다. 반사, 투가, 로우하고 쓸 거예요. 똑같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반사계수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식을 표현합니까? 그러면 전체 진행되는 친구의 값을 우리는 입사파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에 됩니다. 반사파에 되고요. 투가계수는 실제 진행되는 것인 입사파에 대한 투가파에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유도 과정은 있습니다. 이때 유도하는 방식은 KCL입니다. KCL까지 7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 굳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반사계수에 대한 수식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표현됩니까? ZL 플러스 Z0 요 값이 분모로 가고 ZL과 Z0의 차가 분자로 빠집니다. 즉 분모 분자 동일하게 ZL과 Z0가 들어가요. 즉 부하층 임피던스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들어가는데 분모가 덧셈, 분자가 뺄셈이죠. 그러면 어차피 ZL과 똑같은 거고 Z0가 똑같을 거거든요. 더한 게 커요, 뺀 게 커요? 더한 게 크죠. 더한 게 크니까 큰 거분의 작은 거잖아요. 큰 거분의 작은 거는 우리가 상수로 표현해서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즉 1보다 작다는 소리죠. 왜요? 반사된 비율인데 전체 제곱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튕기 나온 거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1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전력공학 가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추가계수에 대한 수식을 저희가 표현하면 추가계수에 대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ZL과 Z0를 더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2ZL이다 그랬죠? ZL 플러스 Z0 분의 부하측 임피던스 ZL인데 이 친구가 2라고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력가서는 Z1 플러스 Z2분의 2Z2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실 수 합니다. 추가계수는 어느 나온다? 전력에 나옵니다. 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사계수가 주로 회로에서 언급이 됩니다. 큰 거분의 작은 거, 더하기 빼기. 자,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게 정제파예요. 정제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제파라는 거 일단 저거 읽어봅시다. 보아 임피던스 ZL로 중단된 선로에 끝난 거죠. 정형파를 인가하여 선로상의 입사파와 반사파가 존재하는 경우 선로상의 입사파하고 반사파가 존재하는데요.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면 입사파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해놨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아, 그럼 이때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럼 반사파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 튕겨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죠? 반사파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쇄가 되어서 정체가 됩니다. 즉 정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 오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해서 정제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자는 정지할 때 정자고 쟤는 존재한다 할 때 제자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제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게 저희가 정제파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행파나 반사파는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두 개의 파가 결합하여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하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파형이라고 해서 정제파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제파비를 지금 저희는 보통 S라고 표현해요. S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정제파비를 보통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라서 SWR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 말 그대로 정제파 비율이에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 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제파비는 뭐라 되냐면 정제파의 최대값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실제 저희가 얘기하는 정제파비는 전압에 대한 비율로도 표현하고 전류에 대한 비율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전압을 불불 내리시는 거죠? 자, 이걸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는 V 미니멈이죠. 분의 V 맥시멈입니다. 이건 전류의 최소값 분의 최대 값으로서 표현하는데 1과 같을 수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결론은 뭐냐면 밑에 있는 주식이에요. 이때 정제값이 S라고 하는 놈이 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1 마이너스 로우분의 1 플러스 로우라는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마이너스 로우분의 1 플러스 로우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때 말하는 로우는 반사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 이용의 문제는요. 반사계수는 따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반사계수를 구한 뒤에 정제파비까지 구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로 이때 로우 구한다고 해서 반사계수는 1-S분의 S-1이다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전력공학에서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회로가 아무래도 전력이랑 좀 물리다 보니까 전력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만든 사람이 전력공학과를 합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만들었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짓은 뭔데요? 거기에 들어간 그림을 제가 그렸을 뿐이에요. 본 내용은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반사계수, 투가계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교재 81페이지로 갑시다. 81페이지의 13번 문제입니다. 자, 전성솔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이고 부하 저항이 150옴이면 부하에서의 반사계수를 구해라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13번. 자,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50옴. 그 다음에 부하 측의 저항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하 측 저항 150옴이라고 했을 때 부하고자 하는 것이 반사계수입니다. 반사계수를 저희가 로우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때 이 친구는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죠? 큰 거분의 작은 거기 때문에 더하기 분의 빼기입니다. 즉, 특성 임피던스 부하저항부터 씁시다. 부하저항 150옴이라는 친구에 대하여 자, 더한 거분의 뺀 거죠. 그렇죠? 즉, 50옴을 더한 거분의 50옴을 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200분의 100의 형태가 돼서 2분의 1이 되므로 반사계수는 0.5가 되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반사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반사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별도로 보시면 이제 입사파분의 반사파는 로우라고 해가지고 0에서 1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0이 될 수도 있죠. 전부 다 뚫고 나가게 되면 반사되는 값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 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반사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0에서 1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반사파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나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잘 나와요. 함정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면 막 앉아서 막 그 조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여기 점이 안 생겨요. 그죠? 점이 안 생기고 또 한 바퀴 돌면 여기도 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니 막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전자파가 나갔다가 오면서 가는 동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치고 이걸 쭉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났다가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의 원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 원리 자체가 반사파하면서 튕겨 나오네? 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게 뭐냐? 레이더에서 이제 안 잡히려고 하고 만든 게 스텔스 기능이에요. 스텔스 기능은 뭐냐면 그때 순간적으로 전자파가 들어올 때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감지를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텔스. 그래가지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스텔스 할 때도 결론적으로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거를 캐치하는 장비가 나왔어요. 결국 뭐야? 사람 죽이려고 배틀이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더 웨이브도 실제 뭐랍니까? 전자파의 종류입니다.
제가 전탄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전탄병 아세요? 전탄. 레이더병이에요, 제가. 레이더 재밌어져요. 몸 안 쓰는 직종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12시간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레이더 장비만 만지면 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몸을 안 쓰는 거 뭐 해야 돼요? 가혹행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루에 12시간 앉아있거든요. 12시 이교대였어요. 12시간 앉아있으면 무릎 사이에다 뭘 집어넣어요? 차를 집어넣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기 하나 생길 때마다 군대 다 다녀보시니까 아시죠? 오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간 줄 두 줄 끄고 오기 도장 찍죠, 그죠? 오기 하나 나올 때마다 좌우 손가락을 때려요. 이게 겁나 아프잖아요, 여기 때리면은. 여기를 때려요. 근데 플라스틱장 안에 세자예요. 세자 되게 때려요. 그렇게. 그럼 이렇게 1시간 정도 손가락이 얼얼합니다. 이게 추억이죠.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군생활 했는데 후임이 안 넘어와요. 군생활 반은 막내로 있었거든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방어범인 가시죠, 그죠? 예. 자, 14번입니다. 어떤 무손실 전성선로의 인덕턴스가 1마이크로 헬리퍼미터고요. 커패시턴스가 400피코페로퍼미터일 때 255인 부하를 수정단에 연결하면 이곳에서의 반사계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14번. 14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무손실이에요. 무손실 선로라는 말을 줬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줬습니다. 인덕턴스는 1마이크로 헬리퍼미터. 그 다음에 전전용량 C라고 하는 친구도 주어졌는데 요마 400이고요. 400의 피코페로퍼미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부하치의 정확값을 줬죠. ZL이라고 표현하여 250옴이라고 합니다. 250옴의 부하를 수전단에 연결했을 때 반사계수를 구해라고 하죠. 그러면 반사계수 로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성 임피던스하고 부하 저항에 대한 부하 임피던스에 대한 합분의 차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 구해야 돼요? 특성 임피던스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무손실 선로이므로 루트 바퀴분의 의자가 되겠죠. 그럼 이때 바퀴에 해당하는 놈은 400피코페로입니다. 400의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자, 다음에 인덕턴스는 1마이크로 헬리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툭툭툭 4분의 1을 루트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를 보여주면 25의 루트 5로 시작하는 겁니다. 50 정도 되겠네요. 맞네요. 여러분 계산 주세요. 저는 계산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해도 되는 거예요. 50옴입니다. 자, 그럼 이때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이니까 우리는 임피던스들이 있습니다. 부하측의 저항 250옴을 에다가 특성 임피던스 50을 더한값분의 뺀값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300대죠. 분자는 200의 형태가 됩니다. 답은 그렇게 해서 반사계수 3분의 2가 되겠죠. 답은 1번. 15번. 자, ZL이 3Z0인 선로의 반사계수 로우와 전압전제팝이 S를 구해랍니다. 뭐 실제 전압전제팝이라 나와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압이든 전류든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팝이 S를 구해라는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반사계수를 구해라고 하죠. 15번. 자, 15번 문제에 보시면 ZL이 3Z0다라고 있죠. 즉, 부하 측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특성 임피던스의 3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꼴이 되겠죠. 이때 반사계수하고 전제팝이 구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수치를 매겨야 되죠. 즉, 부하 측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의 3배라고 하니까 각각 부하 측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의 값을 얘기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를 1로 잡고 부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의 3배이므로 3으로 잡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반사계수 로우를 구한다고 하면 자, 부하 측의 임피던스와 특성 임피던스의 합분의 차가 되죠. 즉, 부하 임피던스 3으로 잡았고요. 특성 임피던스 1로서 저희가 표현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시면 4분의 2의 꼴이 돼서 반사계수는 0.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반사계수가 0.5인 것에 대한 보기는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는데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이 문제예요. 계산 안 하셔도
반사계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진행된 것에서 t이 나온 긴데 그래도 범위는 0에서 1이거든요. 마이너스 될 수도 없고 1보다 클 수도 없죠. 답 1번밖에 안 돼요. 그죠? 1번밖에 답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날 나온 김에 이제 풀어는 보자 이거죠. 정대파비도 외웁시다. 자, 정대파비 S라고 하는 문자체는 우리가 반사계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1 플러스 로분의 1 마이너스 로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한다는 거죠. 1 마이너스죠. 이게 반사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분의 1 플러스 로의 형태가 되니까, 자, 각각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로서 1 마이너스 0.5분의 1 플러스 0.5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0.5분의 1.5가 됨에 따라 정제파비는 3의 형태가 된다는 거.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게 S가 0이며 완전 정합이며 S가 클수록 정합이 안 된 상태로 전성률이 나빠집니다. 자, 왜요? S가 크다는 건 정체되는 비율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전성률이 좋지 않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완용으로 원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포정수 회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실제 분포정수 회로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전체 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면은 유도변화배로 제외하고 얘기했을 때 분포정수 회로가 직류회로 다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희가 한 내용 있죠. 요 정도 내용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물어보는 게 특성 비너스, 말로 물어보는 거 아니면 뭐 손실이나 무게 이용에 대한 거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전체 파트 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돌현상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가돌현상도 문제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엄청 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12장까지만 얘기했을 때 문제수가 제일 많은 해체가 챕터가 어디냐면 7장이에요. 7장이 대칭 상상이죠. 대칭 n상 교류에서 대칭 상상 문제 제일 많고, 그거랑 부장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형파. 비정형파에서 문제 유형 많은 건 뭔데요? 계산하는 거, 시록값 계산하는 거. 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 10장이죠. 4단자망. 4단자망 문제가 꽤나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7장, 9장, 10장 문제가 거의 탑인데 보통 진짜 탑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장, 9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차선으로 가는 10장이고, 그 다음 6장. 회로망입니다. 회로망 보통 중첩이 많이 나와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 작은 데가 이제 유도결합이고요. 유도결합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직류하고 이제 분포정수회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사급 회로 이론에는 직류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직류 문제가 뭘로 나와요? 과도현상이나 회로망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문제수가 매우 작습니다. 산업기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산업기사 문제가 좀 있어요. 직류 회로가. 산업기사에서 뭐가 제일 많은데요? 똑같아요. 7장, 9장, 10장 제일 많습니다. 6장까지 해가지고. 문제도 제일 많은 게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